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안보관 또 나와서 적폐청산, 부패척결, 개혁과제 등이 제가 볼 때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박근혜 정권이 실패한 과정과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친문과 친노와 친박이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사드에 대한 생각을 바라보면 한미연합사에 가서 군복을 입고 위고 투게더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오늘 미국에 가서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방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누가 했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가장 먼저 다음날 사표를 받은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죠. 박성춘 보훈처장입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 미국 버지니아 퀀타코시 해병대 박물관 앞에 마련된 장문진호 전투기념비를 이렇게 찾은 자리에서 당시 흥남 철수 당시 메르디스 빅토리오 자기 친의 부모님들이 타고 온 피난선이죠. 여기에 1등 항해사였던 로버트 루니 제독으로부터 한 장의 사진을 선물 받고 그 사진이 이 당시 피난을 오는 그 사진이죠. 그러면서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다. 거기에 부모님도 계셨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지금 장진호 전투 기념비가요. 2014년 기록을 보면 2014년 11월 1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자른 박성춘 보훈처장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방을 찾아가서 6.25 전쟁 때 장진호 전투 기념비 건립 사업비 3억이 삭감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면서 여기가 국민의 국회냐고 소리를 쳤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정무위원들이 항의를 하자 보훈처장은 끝내 사과를 했고 이 새누리당 당시 정무위 간사였던 김용태 의원은 기념비 건립 사업에 대해 보훈처와 국회 정무위원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이렇게 수습을 하면서 야당과 논의해서 예산을 살리겠다라고 해서 수습이 되었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박성춘 보훈처장이 고함을 한번 질름으로써 세간에 잊혀졌던 장진호 전투가 이렇게 국민들 앞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미국의 전사에서 역사상 가장 고전했지만 극적으로 성공한 전투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과 둘러싼 소설이나 다큐 등이 수많은 이런 제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전투를 아직도 영화로 제작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장진호 전투는 1950년 겨울에 압록강, 두만강까지 쳐고 올라갔던 이 유해군이 거의 북한을 다 수복하려고 할 때 11월 중순부터 북한 내로 이렇게 숨어들었던 이 중공군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가 한마디로 미군의 이런 중간을 포위 차단하면서 고립시켜서 다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경북도 쪽에 올라갔던 한경남도 장진호 쪽에 부근에서 미 해병 1사단이 10배 규모의 중공군에 포위되어서 전멸할 위기 상황에서 당시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포위를 뚫고 탈출한 이런 전투인데요. 그야말로 독일군이 소련으로 2차 대전 때 쳐들어가서 동장군 때문에 고생한 것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동상으로 손발이 잘려가면서 이렇게 1사단이 탈출을 함으로써 결국 전체 미군과 한국군이
포위되어서 전사하지 않고 흥남 항구에서 철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즉 그들이 중공군을 상대로 계속 전투를 하니까 중공군이 도망가고 있는, 후퇴하고 있는 나머지 미군이나 한국군 피난민들을 쫓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포위망을 뚫고 많은 전사자가 있었지만 탈출에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후위 부대로서 이 쳐들어오는 중공군들을 막으면서 후퇴를 했기 때문에 흥남 철수가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 덩케르크 철수 2차 대전에서 독일군의 전격 작전에 의한 그 낙질 작전이라고 그러죠. 독일군이 벨기에 아르덴 숲으로 쳐들어가서 당시 프랑스와 네덜란드, 벨기에를 돕기 위해서 상륙한 연합군 병력들이 프랑스 쪽과 벨기에 쪽이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포위망 안에 35만 명 이상이 갇혔고요. 요즘 덩케르크 전투가 영화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때 프랑스 일부 사단과 영국군 일부가 독일군이 그 좁은 해변에 35만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독일군 진격을 막으면서 당시 프랑스 부대가 그걸 저지를 시키고 나머지는 후퇴를 하려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어 나르려고 영국군이 구축함을 안 보내줬습니다. 왜? 독일 공군들이 그때만 해도 괴링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군 공군들이 이 프랑스나 벨기에에 나갔던 영국 공군들이 전멸해버렸어요. 비행기가 200대 이상 부서졌고요. 영국 본토도 폭격을 하니까 공군들을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안 나섰습니다. 공군 호의를 못 받으니까 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냥 메뚜기 사냥이죠. 공중에서 좁은 땅에 피난 세력들 군대가 모여있는데 폭탄 떨어뜨리면 떨어뜨린 대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군대를 보내서 싹 다 포위를 해서 다 죽이든 포로로 잡으려 했는데 괴링이 큰 소리를 쳤지요. 공군한테 맡겨주시오. 괴링이 공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그래서 남은 병력들은 파리로 가고 진격을 안 했어요. 조금만 전투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영국군이 아껴두던 구축함을 투입하느냐 안 하냐. 구축함이 몇 번 구조하러 갔다가 한 9척이 침몰을 했습니다. 그럼 배 다 잃을까봐. 그래서 병력을 포기하느냐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결국 영국군의 이 배들이 투입되었고 민간인들이 900척에 가까운 배를 동원했습니다. 보트가 있거나 어선이 있는 사람은 그걸로 다 몰려들어서 바닷가에 가서 이 영국군, 프랑스군, 캐나다군, 호주군이 다 뒤섞여 있었는데 그걸 실어 날랐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철수작전 치고 가장 인구가 많은 철수작전이 덩크레크고 그게 한 2만 명을 실어 날랐을 겁니다. 2등이 흥남 철수로 20만 명 이상을 실어 날란 전투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부분은 미국 해병 1사단이 장진호 전투에서 중국군을 붙들어 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는데요. 이 전투에서 공세적인 후퇴 작전으로 계속 전투를 치르면서 뒤로 한 발 한 발 후퇴했어요. 근데 그 기온이라는 것은 땅이 다 얼어붙고 북한의 흥남의 장진호 부근이 거기가 그 아오지 탄강이 멀지 않은 데인데 거기 뭐 길이 당시에 제대로 있었겠으며 영하 20, 30도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미군도 희생이 많았지만 이 포위했던 중공군은 미군에 비해서 몇 배 더 죽었습니다. 자, 이 전투가 만약에 장진호 전투가 없었더라면 전부 다 포로로 잡혀서 죽거나 했으면 대량 수십만 명의 인명살상이 났을 거고 이랬더라면 미국은 한국 전쟁에서 손을 빼고 아마 발을 빼고 빠져나갈라 했을 겁니다. 한국을 포기하고요. 당시에 제주도로 옮기느냐 한국 사람 중에서 한 20만 명만 빼가지고 일본에 갖다 놓느냐 안 그러면 남태평양에 있는 섬을 하나 비우고 한국의 일부만 데려가서 망명정부를 세우느냐까지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흥남 철수가 성공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쑥 들어갔죠. 그래서 이 장진호 전투 때문에 흥남 철수가 가능했고 그리고 아마 20만 중에서 10만 이상이 민간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민간인을 실을 배가 없다. 지금 장비도 다 버려두고 폭파하고 오는 마당에 군의 장비도
그래서 그 당시 흥남 외곽을 중심으로 전부 폭약을 설치해서요. 공산당이나 중공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폭발을 했습니다. 덩크레크도 놔두고 간 장비들을 전부 폭발시켰죠. 그래서 민간인들은 버려두고 가자 하는 것을 몇 사람이 미 장군을 설득을 하는데 성공을 해서 미군의 상선, 철수를 위해서 동원됐던 상선에 원래 철수 물자를 싣게 되어 있었는데 배의 정원에 수십 배에 달하는 피난민들을 실어서 거제도에 내릴 때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들도 그 배를 타고 왔죠. 딱 한 번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혹한의 17일이라고 영화로 이 전투가 제작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부분에 장진호 전투가 한마디로 기념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장진호 전투비를 세우자는 건립비 예산 3억하고 UN 평화기념관 전시물 예산 20억 등 6.25 기념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당시 야당이 반대하고 여당도 일부 정신없이 여기에 동참하는 바람에 야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당도 동조를 해줬습니다. 이 예산이 다 삭감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니까 장진호 전투 기념비는 미국에 이미 3개나 있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하지만 미국에 있던 이 기념비 3개는 한국이 한 게 아니라 미군들이 스스로 모금을 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배를 하고 거기에서 이 이벤트, 미국 도착 첫 이벤트,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미군이 참여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장렬하게 산화한 그 전투를 기념하는데 가서 헌화하고 참배를 함으로써 미국의 구미를 좀 맞추겠다고 한 이 전투가 결국은 이 지금 장진호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만큼은 보훈처가 미국의 수도에 세우겠다 했는데 그 예산을 국회에서 삭감을 했던 거죠. 참 역사는 아이러니입니다. 박성춘을 대자 말자 5.18 기념식에 관련된 노래 하나 때문에 찍혀서 대자 말자 잘난 박성춘이 그가 국회 정무위원장 방에 가서 책상을 치고 서류를 집어 던지면서 항의를 해서 결국 예산을 3억 따내어서 우리가 그래도 미국 수도에 기념비를 하나 세운데 문 대통령이 거기 가서 생색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박성춘 보훈처장이 정말 보훈처장 차관급으로서 국회의원들한테 너무했다라는 비판도 받았고 행동 자체로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은 국회 정무위원이나 위원장이 6.25에 대한 무개념은 한마디로 아연 실색할 정도로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지역의 예산은 무슨 교부금이라고 해서 온갖 예산을 다 만들어 가지고 돈을 빼먹으면서 고작 3억을 미국 수도에 장진호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돈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을 거부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강릉시에서 정동진이라고 그 요즘 그 태양이 뜨는 모래시계 나온 그 역 거기에 강릉에 당시 학생들이 6.25에 참가해서 싸운 기념을 한다고 3억 7천만 원을 들여서 이런 기념비를 갖다가 이렇게 건립해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일개 시보다도요 더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영국에 그 한번 가보십시오.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있던 그 옆에 가면 지금도 6월 1일 그 상륙작전 기념일 날 전 세계에서 모여서 또 프랑스는 국가적 차원에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전사한 병사들을 기념하기 위한 이 주도식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탐 행커스가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 참배하던 그 묘지가 노르망디 묘지입니다. 근데 한국은요 뻔뻔하기 짝이 없고 고마움을 모릅니다. 미국의 이 초신 장진호를 미국은 일본이 이 한문으로 이 표기를 초신이라고 했습니다. 장진호를
장진을 초신이라고. 그래서 초신호 전투라고 미국 사람들은 당시 지도가 한국 지도가 있었습니까? 일본 지도였죠. 군사작전 지도는 메가드 장군이 다 일본에서 가져온 일본 지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게 장진호가 아니라 초신호 전투라고 하는데 이 초신호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도 살아있는 병사들은 만나고 친목을 다져요. 왜? 지옥에서 같이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성춘을 가장 먼저 자르고 미국에 가서는 또 여기 박성춘이 만드는 예산을 욕설을 하면서 따내서 만드는 이 기념비에 가서 참배를 하는 우리 역사적 아이러니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개혁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진정한 개혁은 역사를 제대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사드에 대한 생각을 바라보면 한미연합사에 가서 군복을 입고 위고 투게더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오늘 미국에 가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방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누가 했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가장 먼저 다음날 사표를 받은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죠. 박성춘 보훈처장입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 미국 버지니아 콴타코시 해병대 박물관 앞에 마련된 장문진호 전투 기념비를 이렇게 찾은 자리에서 당시 흥남 철수 당시 메르디스 빅토리오 자기 친의 부모님들이 타고 온 피난선이죠. 여기에 1등 항해사였던 로버트 루니 제독으로부터 한 장의 사진을 선물 받고 그 사진이 이 당시 피난을 오는 그 사진이죠. 그러면서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다. 거기에 부모님도 계셨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지금 장진호 전투 기념비가요. 2014년 기록을 보면 2014년 11월 1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자른 박성춘 보훈처장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방을 찾아가서 6.25 전쟁 때 장진호 전투 기념비 건립 사업비 3억이 삭감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면서 여기가 국민의 국회냐고 소리를 쳤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정무위원들이 항의를 하자 보훈처장은 끝내 사과를. 자, 그런데 장진호 전투는 1950년 겨울에 압록강 두만강까지 쳐고 올라갔던 이 유해군이 거의 북한을 다 수복하려고 할 때 11월 중순부터 북한 내로 이렇게 숨어들었던 이 중공군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가 한마디로 미군의 이런 중간을 포위 차단하면서 고립시켜서 다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경북도 쪽에 올라갔던 한경남도 장진호 쪽에 부근에서 미 해병 1사단이 10배 규모의 중공군에 포위되어서 전멸할 위기 상황에서 당시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포위를 뚫고 탈출한 이런 전투인데요. 그야말로 독일군이 소련으로 2차 대전 때 쳐들어가서 동장군 때문에 고생한 것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안보관 또 나와서 적폐청산, 부패 척결
개혁 과제 등이 제가 볼 때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박근혜 정권이 실패한 과정과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친문과 친노와 친박을 했고, 이 새누리당 당시 정무위 간사였던 김용태 의원은 기념비 건립 사업에 대해 보훈처와 국회 정무위원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이렇게 수습을 하면서 야당과 논의해서 예산을 살리겠다라고 해서 수습이 되었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박성춘 보훈처장이 고함을 한번 질름으로써 세간에 잊혀졌던 장진호 전투가 이렇게 국민들 앞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미국의 전사에서 역사상 가장 고전했지만 극적으로 성공한 전투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과 둘러싼 소설이나 다큐 등이 수많은 이런 제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전투를 아직도 영화로 제작되지 못했다는 겁니다.